안녕하세요. 여기는 젊음의 섬, 낭만의 섬,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아일랜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아일랜드에 오시면은 메콩 강변으로 이렇게 나무 데크로 쭉 강변을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요. 이곳에 젊은이들이 연인끼리 또 친구들끼리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운 동남아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캄보디아도 저녁 때 되면은 선선한 기온을 즐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같은 쉬기 좋은 곳으로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지만 캄보디아 사람들도 전부 다 오토바이가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런 곳에 놀러 옵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연인들 뒷좌석에 자신의 애인을 태우고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몰아왔기 때문에 기술만큼은 상당합니다. 어린 학생부터 젊은 아가씨 또 노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에는 굉장히 능합니다. 아주 오토바이를 잘 탑니다. 이렇게 좌측으로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또 술집, 펍 같은 것이 쭉 따라서 있고요. 우측에 캄캄하게 난간 너머로 보이는 것이 메콩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메콩강이 우측으로 컴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술집 앞으로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넓게 인도 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증 없이 누구나 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등하교 할 때 자신이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끔 길에서 초등학생, 아주 저학년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 8살, 9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능숙하다 보니까 안전 운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 약간 좀 위험하게 그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에서는 SNS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서 페이스북을 하는 것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좌측편에 위치한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나서는 다 음주운전을 합니다. 거의 100% 음주운전을 하죠. 물론 캄보디아 사람들이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셔서 골뱅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맥주를 상당히 즐겨 마시지만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취해서 여기저기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 되면은 술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술을 마시는 것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술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적당히 마시면은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맥주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음주운전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토바이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라도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거의 반드시라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물론 음주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아주 가끔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길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주로 큰 길 위주로 가끔 하는데 경찰들이 보면은 이상하게도 오토바이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가용을 모는 그러한 차를 잡고서 자가용 운전자만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본 경험으로 보면은 오토바이는 음주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찰들은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래왔듯이 운전자들을 잡아서 돈을 뜯는 것이 경찰들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낮 동안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는 거리에는 언제나 경찰들이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아서 돈을 요구합니다.
거의 딱 두 가지 이유로 경찰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데요. 하나는 신호 위반과 또 다른 하나는 헬멧 미착용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경찰들의 하는 일입니다. 저도 여기 캄보디아에 와서 곧 교통법규를 잘 몰랐을 때 한 몇 번 경찰들한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불에 직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회전을 하면은 잡힙니다. 또 우회전은 항상 파란불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충 보고서 아무 때나 우회전을 하면은 경찰관한테 잡힙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낮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녔다고 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들한테 잡히면은 돈을 요구합니다. 경찰한테 잡히면은 요구하는 금액이 그때그때 다른데요. 물론 경찰들 마음입니다. 현지인들한테는 주로 1불에서 5불까지의 현금을 요구하고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20불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흥정을 잘 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20불까지 낼 필요는 없고요. 10불 이내로 또 5불 이내로 돈을 주고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 보면은 오토바이를 압수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오토바이를 찾아와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낮에 오토바이나 또는 자가용 운전자를 잡아서 돈을 뜯는 경찰관들도 툭툭 운전사들은 잡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툭툭이 우리나라의 버스나 또는 택시의 대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용으로 운전하는 툭툭 운전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웬만해서는 잡지를 않더군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서도 아주 허름하고 낡은 그러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또 잘 잡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잡아서 돈을 뜯어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양심이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주로 그래도 조금 깨끗한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나 아니면은 자가용들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경찰들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아무튼 여기 캄보디아에서는 125cc 이하까지는 면허증이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다니시면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교통이 막히는 도로에서도 오토바이는 자가용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고 여기저기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위험은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교통량이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또 사람들이 교통질서
교통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없으면 다니기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토바이가 있으면 자신이 가고 싶은 어느 곳이든지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서 그러한 편리함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토바이는 캄보디아에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본격적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실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거기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려고 시도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서 도로 오토바이를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캄보디아에 와서는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사서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캄보디아와는 다르게 50cc 이하만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면허증을 따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면허증을 보자고 요구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